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1번과 5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집을 소개합니다. 한국 대학교 앞에 있는 한국 식당입니다. 식당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무척 친절합니다. 무엇보다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빔밥이 얼마나 빈칸. 가격도 저렴하니 여러분도 꼭 빈칸. 네,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맛집을 소개합니다. 맛집, 맛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맛있기로 유명한 집, 그러한 식당을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SNS에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이런 블로그 같은 곳에 아주 맛있기로 유명한 집에 가서 그 집에 어떤 음식이 맛있고 가격은 어떻고 분위기는 어떤지 이렇게 음식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여러 가지 그 맛집을 그 식당을 소개하는 글들을 올리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먹는 방송해서 먹방이라고 하죠. 많이 그리고 맛있게 먹는 그런 방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이렇게 맛있기로 유명한 집, 그래서 한국에 가면 어느 집은 꼭 가세요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글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한국 대학교 앞에 있는 한국 식당이라는 곳이 맛집인 것 같아요. 그 식당은 깨끗하고 직원들도 무척 친절합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라는 뜻이에요. 다 깨끗하고 친절하고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음식이 맛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음식이 맛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그 가운데에서도 비빔밥이 얼마나 빈칸. 가격도 저렴하니, 네, 저렴하다라는 말은 가격이 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격이 싸니까 여러분도 꼭 빈칸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는 가격이 싸요, 가격이 저렴해요, 같이 써요. 그렇지만 이렇게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어휘를 사용할 때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빈칸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 대학교 앞에 있는 한국 식당입니다. 식당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무척 친절해요. 무엇보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 가운데서 비빔밥이 네, 이렇게 컨텍스트, 문맥이라고 하죠. 컨텍스트를 보니까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의 단어는 맛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고, 네, 그냥 간단하게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쓰면 되는데, 그런데 앞에 얼마나 라는 이 의문사가 들어갔어요. 이때 얼마나는 how much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어찌나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모르다 없다 하고 이렇게 부정어 네거티브 워드가 오면 이것은 오히려 더 강조하는 그런 문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니은 은지 는지 모르다 라는 이 문법을 사용해서 비빔밥이 맛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은지 모르다라는 이 문법은 앞에 상황이 상당함, 대단함, 정말 강조할 때, 진짜 하고 이렇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어찌나라는 이런 의문사가 있지만 물어보는 문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진짜 맛있어요 하고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우리 영어에서 She is beautiful, 그녀가 예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How beautiful she is 하고 이렇게 감탄, exclamation 하고 감탄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느낌이 조금 다르지요. 네, she is beautiful 하면 그녀는 예뻐요 하고 그냥 이렇게 어떤 팩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how beautiful she is 하면 와, 진짜 예뻐요 하고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어떤 그런 하고 싶은 말들을 더 세게, 더 강하게 말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똑같아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얼마나 기분이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는지 몰라요 하고 쓰면 더 강하게 나의 말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말할까요? 네, 이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또 너무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친구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정말 고마워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김 선생님 말이 매우 빠르다라는 말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김 선생님이 말이 어찌나 빠른지 몰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어찌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빈칸에는 맛있다라는 단어를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정답을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의 표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라는 표현을 첫 번째, 얼마나 맛있는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말로 이 언어로 설명이 안 돼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잘 쓰셨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이거는 정말 정말 맛있어서 이 세상의 맛이 아니에요. 어떻게 맛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는 그런 아주 아주 맛있는 그런 정도의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라는 표현보다 더 맛있는, 더 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네. 정답 써주셨어요. 세 번째는 얼마나 좋은 맛을 있습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자, 일단 먼저는 문법적으로 조금 고치셔야 돼요. 자, 여기 동사를 그 형용사를 있습니다 쓰셨죠? 그러면 있습니다는 앞에 반드시 이가를 쓰셔야 돼요. 을을 쓰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there is a book 어떻게 말하세요? 책이 있습니다. 뭐 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책을 있습니다. 의자를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는 반드시 앞에 이, 가를 사용해요. 우리 세종한국어 1에서 배운 표현이에요. 무엇 무엇 이가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문법적으로 좋은 맛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 가를 쓰셔야 되고 또 맛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비빔밥이 얼마나 좋은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뒤에 모릅니다 라는 이 부정어 네거티브 워드가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맛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냥 맛있어요 라고 하지 좋은 맛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맛이 있어요 하면 약간 좀 트위스티드, 조금 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빈칸을 볼 건데 여기서는 문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한국대학교 앞에 있는 한국식당입니다. 그 식당은 첫 번째 깨끗하고 직원들도 무척 친절하고 세 번째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고 그리고 또 비빔밥이 맛있는데 가격도 싸요. 자, 여러분 그 식당을 설명하고 있죠. 1, 2, 3, 4가 다 식당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은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가격도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그 식당에 가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가다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 때 선생님이 원했던 정답은 가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빔밥 얘기를 한 다음에 비빔밥은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빔밥을 꼭 먹어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in the context it is right. 자, 문맥상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는 가다라는 동사와 먹다라는 동사가 다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어를 가다와 먹다를 사용했으면 문법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asking 하고 또 suggestion 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문법은 보다와 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다는 try to do something, 뭐 해보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으세요는 please do something, 다른 사람한테 asking the others 할 때 으세요라는 문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문법을 같이 사용해서 보세요라는 문법을 사용하셨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다와 으세요라는 문법을 합치면 보세요라는 문법이 돼요. 이것은 권유라고 해요. 권유는 다른 사람한테 어드바이스, 서제스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 보세요. 학교에 가 보세요. 또 내가 한국을 여행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다음에 한국에 꼭 가보세요. Please go to Korea for traveling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국에 가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앉다라는 동사는 앉아 보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앉아 보세요. Please try to sit here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다 먹어보세요. 한국에 가면 꼭 불고기를 먹어보세요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읽다 읽어보세요. 이번에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추천, suggestion, recommend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식당은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가격도 싸니까 꼭 가보세요 하고 이런 문법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보세요, 먹어보세요 라는 문법을 사용하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가격도 저렴하니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답도 맞아요. 네, 잘 썼어요. 그런데 100%딱 맞아요라고 할 수는 조금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드셔보다, 네, 보다 이 문법 사용한 거 좋았어요. 그리고 으면 좋겠습니다는 I wish, I hope, 나의 바램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아는 사람, 다른 좀 친한 사람한테 추천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돼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올릴 때 이거 지금 맛집 소개하는 거잖아요. 아마 SNS나 어디에 올린 글 같아요. 이렇게 글을 officially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올려서 뭐뭐 해보세요 할 때는 으면 좋겠습니다 보다는 가보세요가 더 좋아요. 가보세요는 recommend 추천하는 느낌이 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는 약간 개인적인 바람, something private wish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으면 좋겠습니다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아요. 여기 정답이 5점이니까 5점은 아니더라도 한 4점, 3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답은 가 보세요 하는 게 더 좋아요. 두 번째, 가다, 예, 조금 어려운 단어, 고급 어휘인 방문하다를 써주신 건 좋았어요. 방문하다 단어를 써주신 건 좋았는데,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꼭 그 식당 사장님이 우리 식당에 많이 오세요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해 주십시오 하면 그 식당 광고가 돼요. 우리 식당에 많이 오세요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방문해 주십시오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아요. 세 번째, 먹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먹어보다. 여기도 먹다, 보다. 네, 보다. 먹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보다라는 문법을 사용한 건 좋았어요. 그런데 1번 과 같이 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법이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그 식당에 가서 먹어보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아는 친구, 친한 친구에게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여러분도 꼭 와보세요. 네, 와보세요도 그 식당 사장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보세요 라고 쓰셔야지 와보세요 라고 쓰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오다, 가다가 굉장히 쉽지만 또 헷갈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와보세요, 가보세요, 오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나하고 미나 씨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식당은 아주 멀리 저쪽에 있어요. 둘 다 아주 멀리 있어요. 이럴 때 내가 미나 씨한테 미나 씨, 그 식당 진짜 맛있어요. 그 식당에 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하고 말하는 내가 그 식당에 같이 없어요. 그 식당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가야 하지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그 식당에 있어요. 그런데 미나 씨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면 미나 씨, 여기 식당에 내가 있는 곳에 이곳에 나한테 나에게 오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식당에 와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식당에 와 보세요라고 할 때 느낌에 식당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내가 그 식당에 있으니까. 내가 식당에서 밥 먹고 있을 때 전화 와서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식당에 있어요, 식당에 와보세요 라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그 식당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와보세요 하면 그거는 항상 식당에 있는 사장님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자, 선생님이 학교에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선생님에게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선생님,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영어에서는 선생님 I'm coming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로 I'm coming이니까 한국어로 선생님 저 지금 오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국어에서 틀린 표현이에요. 한국어에서는 말하는 내가 학교에 없어요. 지금 학교에 지금 없고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학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 지금 학교에 가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의 표현하고는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라마다 표현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한국어로는 가고 있어요. 영어로는 I'm coming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다, 가다 어떤 때 사용해요? 내가 그 장소에 있어요, 오고 있어요. 장소에 없어요, 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자, 이제 5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목욕은 청결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목욕을 하면 우리 몸이 이완되어 피로와 스트레스가 빈칸.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자주 목욕을 하는 것은 오히려 빈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목욕은 한국에서의 목욕은 조금 오래 하는 목욕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막 한 그 목욕 욕조, 베스트톱이라 그러죠. 베스트톱 안에서 뜨거운 따뜻한 물에 20분, 30분 이렇게 몸을 푹 담그는 거, 그런 것을 목욕이라고 해요. 또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집에서 매일 집에서 이렇게 샤워를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아세요?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1시간씩 몸을 사우나에 가고 사우나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때를 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몸을 풀어주고 와야 몸이 가볍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목욕이고 집에서 간단하게 땀을 씻는 거예요. 5분, 10분 이렇게 가볍게 물로 씻어주는 것을 샤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의 목욕은 샤워가 아니라 베스예요. 자, 목욕은 청결. 자, 청결은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끗하다의 좀 고급 어휘 청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은 깨끗해요. 대신에 내 방은 청결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결은 조금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말할 때 이렇게 내 방은 깨끗해요 라고 말할 때 사용할 때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문장이나 조금 어려운 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목욕은 청결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자, 여러분 뭐뭐뿐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는 영어에서 not only A but also B예요. 그래서 A, B 둘 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A보다는 B예요. 그래서 목욕은 청결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문장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에 도하고 도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목욕은 청결에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건강에도 더 도움이 돼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결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건강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욕을 하면 우리 몸이 이완돼요. 자, 이완되어라는 말은 몸이 풀리다라는 뜻이에요. 피로가 풀리다, 스트레스가 풀리다처럼 몸이 풀리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이완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럼 여러분 몸이 어때요? 네, 몸이 막 이렇게 녹는 것 같죠? 몸이 막 이렇게 풀리고 몸이 부드러워지고 힘이 없어지죠? 네, 그게 바로 몸이 풀리다, 몸이 이완되다라는 표현이에요. 몸이 이렇게 이완되니까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려서 네,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목욕은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자주 목욕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빈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목욕은 청결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건강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건강이니까 피로, 스트레스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목욕을 하면 우리 몸이 이완되어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다, 해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피로, 스트레스가 풀다, 해소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트레스가 하고 여기가 주격 조사 서브젝트 파티클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빈칸에는 되다라는 수동형 패시브가 사용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린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정답을 쓰셔야 돼요. 자, 여러분 수동형을 쓰실 때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피로를 풀다, 스트레스를 풀다, 해소하다 하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예요. 그런데 그게 이가라는 주격 조사가 사용되면 피로가 풀리다, 스트레스가 풀리다 하고 이렇게 파티클이 바뀌면 풀다, 풀리다 하고 동사도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패시브 수동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예문을 한번 보세요. 내가 문을 열었다. 내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동형, 패시브 형태로 쓰시면 문이 열렸다 하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또 TV를 켜다. TV를 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동으로 쓰이면 TV가 켜졌다 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격 조사냐 목적격 조사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능동이에요, 액티브예요, 패시브, 수동이에요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서는 여러분들이 피로와 스트레스가 하고 이렇게 주격 조사가 쓰였으니까 패시브가 쓰이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짐작을 하셨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번 정답을 볼까요? 자,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앞에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피로가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이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목욕을 하면 우리 몸이 이완되어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이다.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괜찮아요. 두 번째, 풀 수 있다. 이거 풀 수 있다는 능동이에요. 액티브예요. 왜요? 여기서는 액티브를 쓸 수가 없어요. 이가라고 아까 주격 조사가 쓰였기 때문에 액티브, 능동형을 쓸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풀 수 있다는 정답이 안 돼요. 푸는 것이다. 이것도 액티브, 능동형이에요. 푼다. 이것도 능동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풀리다, 해소된다 라고 이렇게 패시브, 수동 형태로 쓰셨어야 돼요. 두 번째 같이 보실까요? 보통 목욕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자주 목욕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위에 보세요. 한두 번 하는 것이 좋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좋지 않다 하고 두 번째 빈칸에는 반대말인 좋지 않다, 안 좋다 이런 말이 들어가겠죠. 왜요? 오히려 라는 단어 때문에 빈칸에는 반대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좋다, 안 좋다 하고 이렇게 쓰셨어야 돼요. 그런데 건강에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설명문에서는 안 좋다는 약간 스포큰 랭귀지예요.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리튼 랭귀지에서는 어려운 말로 쓸 때는 좋지 않다라고 써요. 자, 그런데 자주 목욕하는 것은 청결에 안 좋을까요? 건강에 안 좋을까요? 청결이 아니라 건강에 안 좋겠죠?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계속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빈칸에서는 건강에 안 좋다라는, 좋지 않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문법은 어디에 좋지 않다라는 문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자주 목욕을 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해롭단다. 네, 피부도 건강이니까 피부에 좋지 않다,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쓰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해롭다, 네, 해롭다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왜 단다를 썼을까요? 단다는 건강에 해롭다 라고 쓰셨으면 정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에 해롭단다 라고 왜 쓰셨는지, 단다는 다른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한테 어떤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해롭단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좋지 않다. 네, 좋지 않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건 좋았어요. 그런데 좋지 않게 된다. 이것도 많이 틀리지는 않아요. 이것도 거의 좋은 정답 중에 하나인데, 좋지 않다 하고 이렇게 조금 좀 강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좋지 않게 된다. 또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이거는 어떤 변화,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일의 결과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게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 한국에 가요 하면 저는 이렇게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한국에 가요. 한국에 가는 그 사실, 그 팩트를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 저 한국에 가요. 그런데 선생님, 저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라는 말은 어떤 이유가 있어요. something, 무슨 이유가 뒤에 숨어 있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하고 이렇게,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계획에 없던 일이 생겨서 한국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고 이렇게 변화, 체인지, 어떤 것이 바뀌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강조하기 위해서 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은 설명문이잖아요. 목욕을 자주 하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라는 팩트를 설명해 주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좋지 않게 된다라기보다는 좋지 않다라고 팩트를 설명해 주는 그런 문법을 쓰시는 게 더 좋아요.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선생님, 저 결혼해요. 결혼해요 라는 팩트, 사실을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라고 하면 그 사실을 선생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계획에 없었던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 변화, 싱글이었는데 결혼하는 그런 변화, 체인지,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라는 말은 갑자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했는데 돈이 생겨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빨리 하라고 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뭐 또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튼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게 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 않다가 더 좋아요. 세 번째, 오히려 좋지 않는다. 왜 않는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좋지 않다라고 쓰는 게 맞는데, 자, 이 학생도 뭘 써야 하는지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는이라는 말을 첨가해서 조금 정답에 가깝지는 않아요. 이거 선생님이 항상 니은다, 는다 하고 이렇게 써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아마 이거를 보고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는다는 동사일 때 사용하는 경우예요. 동사일 때 간다,
먹는다 하고 이렇게 현재를 표현할 때는 동사일 때는 니은다, 는다 사용해요. 그런데 형용사 이렇게 해롭다, 않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형용사일 때는 그냥 베이직 폼을 그냥 쓰시는 게 바로 현재예요. 그래서 좋지 않는다가 아니라 좋지 않다라고 쓰셨어야 돼요. 이거는 조금 아까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건강에 좋다 나쁘다 왜 좋다 나쁘다 두 가지를 쓰셨을까요? 나쁘다를 쓰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좋다는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답을 두 가지 쓰면 다 틀려요. 그냥 건강에 나쁘다 하나만 썼으면 정답인데 건강에 좋다 나쁘다 하고 답을 두 개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적으면 다 틀려요. 정답으로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 정답을 쓰실 때는 두 가지를 다 쓰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준 정답들을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51번 숙제예요. 정우씨, 안녕하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내일 퇴근하고 정우씨 회사 근처 서점에 빈칸. 혹시 그 서점이 몇 시에? 빈칸. 시간이 너무 늦어서 서점 문을 닫을까 걱정이에요. 문자 주세요. 미선 하고 이렇게 미선 씨가 정우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두 번째 52번 숙제예요.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외국어 교육의 학습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빈칸 그 중에서도 모국어의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한다. 이는 모국어가 큰 폭으로 발달하는 만 2세에서 10세 사이에 외국어를 접하게 되면 그 나이에 익혀야 하는 모국어의 어휘와 문장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 이전에 먼저 빈칸. 네, 여러분 이렇게 51번, 52번 숙제를 다음 시간에 보내주시고 우리는 다음 53번 문제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